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화학 변화. 그치? 자, 얘 화학 변화지? 컵이 깨진다는 물리 변화지. 컵이 깨져도 유리 결정은 그대로 어때? 성질이 똑같잖아. 맞아? 포도가 익는다라고 하는 거는 화학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자, 설탕을 가열해서 녹였어. 고체 설탕이 뭐로 바뀌어? 액체 설탕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상태 변화니까 물리 변화야. 상태 변화. 철사를 구부리거나 자른다. 이것도 성질은 안 바뀌고 모양만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물리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마그네슘에 묽은 염산 떨어뜨렸을 때 기체가 발생했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이거 화학 반응식 써봐. 자, 마그네슘 Mg. 염산은 어떻게 써? HCl. 그지? 자, 그러면 이때 뭐가 만들어져? MgCl2가 만들어져. 이거 뭐라고 읽어? 범준아, 이거 뭐라고 읽어? 그렇지. 염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여기서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금속과 반응을 해서 기체가 나오잖아? 마그네슘이 금속이지, 그지? 그럼 무조건 여기서 수소가 나와. 이거 알아도. 아주 중요한 반응식이야.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의 원자의 개수하고 종류가 같아야 되니까 좌변에 마그네슘 몇 개 있죠? 몇 개 있죠? 한 개 있죠. 우변에 마그네슘 몇 개 있죠? 한 개 있죠. 그죠? 자, 그런데 CL이 지금 염화이온이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럼 여기 앞에다가 몇 배 줘야 돼요? 그렇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어떤 거야? 기체가 발생하거나 열이나 어떤 거, 빛이 나왔을 때 다 화학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화학 변화는 그드부, 물리 변화는 나머지가 되겠지. 정답 몇 번이야, 그러면?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봐. 자, 그림은 마그네슘 리본,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 야, 이거 뭐야? 얘네들은 물리 변화야. 성질은 같아. 그러니까 변형만 시킨 거니까, 그지? 그냥 마그네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재라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요거는 이 마그네슘과 성질이 달라진 거야. 성질이 변화가 생긴 거거든. 방금 전에 마그네슘과 염산을 어때 반응시키면 어떤 기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어. 방금 전에 방금 지웠어. 수소 기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가나 나나 어떤 기체가 발생을 해야 돼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쟤는 마그네슘에 어떤 성질이 없기 때문에 얘는 기체가 발생을 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하겠지, 그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옳은 거 물어봤거든? 자, 나에서는 물질 변화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얘가 이제 기준이잖아. 가에 대해서 나는 물리 변화가 생긴 거야. 왜? 모양을 어때? 구부렸으니까, 그지? 그럼 가가 다가 된 건 뭐야? 화학 변화가 생긴 거야. 다 적고 있어? 그러니까 물질 변화가 일어난 거는 화학 변화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죠? 나에서는 물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응?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성질이 그대로지. 그지?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화학 변화가 아니고 물리 변화지. 그러니까 따라서 물질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잠깐만. 일단은 1번은 내비두자.
마그네슘 리본을 태우는 것은 물리 변화야? 이거 화학 변화라고 했지? 가와 나에서 발생한 기체는 이산화탄소야? 수소가 어때 발생한다라고 했지? 그 다음에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리면 마그네슘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 맞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마그네슘의 어떤 성질은 염산과 닿으면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럼 이거 틀리거든. 그러면 일단은 정확하게 4번은 맞잖아. 그럼 1번은 뭐라고 해석해 줘야 돼? 여기서 물질 변화라고 하는 거는 물리 변화도 되고 화학 변화도 모두 어떻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줘야 되거든. 그쵸?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때? 얘가 화학 변화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아 이거는 화학 변화를 의미하는 거구나. 따라서 X라고 넣을 수 있다고.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몇 번이었지? 16번. 범준아 너 개수 맞추는 거 괜찮았니? 아, 16번 괜찮아요. 아까 16번 같이 보자. 자 지금 메테인의 연소 반응 이거는 그때 탄소수 산소 순서대로 하라고 했었지. 여기 봐봐. 이렇게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탄수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있을 때는 무조건 탄소, 수소, 산소 순으로 맞추는데 탄소하고 수소는 좌변에서부터 맞추고 마지막에 산소는 우변에서 맞추면 돼. 알았지, 그지? 자, 그러면 요게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알았지? 범준아, 졸려? 물이라도 한 잔 떠가지고 오던지. 자, 얘가 지금 개수를 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냐면 제가 있으면 어때? 헷갈리니까. 다 띄고 생각해. 좌변에 지금 탄소가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죠. 우변에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안 맞춰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맞출 게 바로 뭐냐면 수소거든. 수소가 좌변에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죠. 그러면 여기에 두 개 있으니까 몇 배? 두 배 주면 되죠. 자, 그러면 우변을 통해서 산소의 개수를 따지면 얘가 몇 개? 두 개. 여기 몇 개? 두 개. 도합 몇 개? 네 개. 알았지, 그치? 그럼 여기다 몇 배? 2배 주면 돼, 안 돼? 그러면 여기서 1, 2, 1, 2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가 1, 2, 1, 2. 물론 1은 생략을 하지만 숫자는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런데 H2O라고 하는 물을 전기분해요. 이건 전기분해. 여기다 써. 무슨 분해? 전기분해라고 써줘. 요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연소 반응이야. 알았지, 그치? 그러면 전기분해를 하면 음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나오고요. 양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럼 좌변에 지금 수소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우변에도 두 개. 맞출 필요 없지. 근데 좌변에 산소가 몇 개? 한 개밖에 없잖아? 근데 무조건 산소는 O2 이상이 돼야 되거든? 그럼 얘가 두 개 있지. 그럼 얘 두 개를 맞추기 위해서 전체 두 배를 해줘야 돼. 그럼 수소는 분자가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자, 있으니까 2, 2, 1이거든? 그럼 다 더하래. 그럼 1 더하기 2. 얘를 다 더하면 얼마야? 6이 나오고 얘를 다 더하면 얼마야? 5가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몇 번이야? 4번이지. 이해가 됐어요? 또? 21번? 야, 맞았는데 이해 안 가는 것도 질문해라. 알았지, 그치? 맞았는데도. 자, 화학 반응식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지. 1번 맞아, 안 맞아?
1번 맞아. 2번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자,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좌변에 마그네슘이 몇 개 있어? 여기 몇 개 있어? 아니, 2개지. 이건 따라서 틀렸지. 산소가 2개고 산소가 2개는 맞잖아. 그럼 어디를 어때 바꿔줘야 돼? 마그네슘의 개수를 맞추려면 어디다가? 마그네슘에다가 그렇지. 마그네슘에다가 2를 붙여야지. 그럼 맞잖아. 이해됐어요? 어? 자, 여기 봐봐. 삼질화 나트륨이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얘 나트륨 몇 개? 좌변에. 질소 원자 몇 개? 몇 개? 6개. 그럼 얘가 질소랑 나트륨으로 쪼개진대. 그럼 얘가 3위는 6, 6개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나트륨 2개.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거. 이건 틀리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개수가 맞으면 된다고. 요거 뭐죠? CH3OH. 어? 알코올이야. 알코올인데 얘를 써줄래? 메탄올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메탄올이라고 얘기해. 자, 메탄올 실제로 저렇게 나온지 한번 볼게. 물론 검토하는 거는 심플해. 탄소 몇 개 있어 여기? 2개 있고 여기 몇 개 있어? 2개 있지. 자, 수소는 이 메탄올에 수소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H3 또 여기 H 있으니까 4개지. 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산은 8이지. 그럼 얘가 4H2 8 맞지? 그럼 산소는 얘가 몇 개야? 6개에다가 얘가 2 곱하기 1이니까 몇 개? 2개니까 토탈 몇 개? 8개가 되는지 봐. 2는 4, 4일은 4. 8개 맞잖아. 맞긴 맞거든. 그럼 이거를 즉석해서 하는 방법은 아까 저 방법. 탄소, 수소, 산소. 좌변에 탄소 몇 개 있어요? 여기? 아니, 여기. 탄소 몇 개 있어요? 1개. 여기 몇 개? 1개. 수소 몇 개 있어요? 4개. 여기 몇 배? 2배. 그러면 여기 지금 2개? 2개지. 몇 개? 4개지. 근데 여기 지금 하나가 있지. 그럼 여기 몇 개가 돼야 돼? 3개가 돼야지 1 플러스 3이 4개가 되겠지. 그럼 개수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3이라고. 알았어? 근데 개수는 정수비. 그지? 정수비로 해야 되니까 양변에 뭘 곱해야 돼? 1을 곱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개수가 에탄올은 2가 되고 산소는 3이 되고 이산화탄소는 2가 되고 물은 4가 돼. 2, 3, 2, 4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맞아 안 맞아? 이거 맞지. 정답은 따라서 몇 번?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그리고 몇 번? 24번인가요? 자,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자, 화학 반응식에서 얘가 뭐라고 하는 걸 알아? 메탄올이라고 하는 걸 알잖아. 그지? 얘 산소라고 하는 걸 알아 몰라? 알지.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니 없니?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봐.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는 화학식으로 어때? 판단 가능하다. 써. 화학식으로 판단 가능. 이게 화학식이야 얘들아. 이런 게 화학식이야. 알았지?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반응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개수를 어때? 맞추지? 맞아 안 맞아? 당연히 알 수 있지. 이것도 알 수 있고 이것도 알 수 있고. 생성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 얘는 탄소하고 산소?
수소하고 산소라고 하는 걸 알잖아. 알 수 있죠?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고 있는 입자수의 비. 이 입자수라고 하는 게 뭐죠? 개수. 개수. 알았어? 그러니까 따라서 아까 지금 우리 맞춘 2대 3대 2대 4라고 하는 게 바로 반응물의 입자수의 어떤 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분자수의 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개수비가 분자수 비하고 똑같다라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하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크기와 질량은 주어지지 않는 이상 모른다. 알았지, 그지? 이거는 몰라야, 몰라. 알았어?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또 질문 없어? 맞은 거 중에 질문할 건 없어? 범준이도 없어? 좀 쉬었다 해? 숙제는 다 했지? 질소가 다 반응하려면 얘가 60이 필요해. 1대2니까. 얘 다 반응 못한다고. 그럼 얘가 다 반응할 수 있어. 얘가 다 반응할 수 있다고. 30 반응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거의 절반 반응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누가 남어? 질소가 몇 밀리리터 남어? 15ml가 질소가 남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산화질소는 얼마 만들어줘야 돼? 1대1에 2니까 30ml가 생성이 돼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서는 정답 몇 번이야? 3번이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으로 넘어가고. 자,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우리가 화학 변화는 뭐가 중요하더라고 했어? 물질만 바뀌는 게 아니라 물질이 갖고 있는 뭐도 바뀌어요? 에너지도 바뀌어요. 알았죠? 다시 화학 변화는 물질의 어떤 성질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갖고 있는 뭐도 바뀌어요? 에너지가 바뀌어요. 그럼 에너지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야?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가 높을 수도 있고, 맞지? 반대로 어때?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다운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 안 돼? 그치? 자, 그래서 에너지가 화학 변화와 함께 무조건 출입한다는 얘기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자에서 출자가 뭐야? 출자가 나온다. 나와요. 알았어? 입은 여기서 뭐야? 들어가. 이런 뜻이야. 알았지?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게 에너지 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그럼 잘 봐.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치? 맞아, 안 맞아? 자, 그런데 에너지가 달라진다라고 했잖아.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첫 번째 반응물이 에너지가 높아. 그치? 그럼 생성물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어떻다는 얘기야? 낮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럼 요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요게 바로 에너지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가 지금 반응 시간이라고 얘기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물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성물이 되겠죠. 이렇게, 그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지금 상대적으로 높이 있어요? 아니면은 낮게 있어요? 높게 있잖아요. 그죠? 생성물은 저에너지니까 낮은 칸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차이만큼,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만큼 주변으로 방출돼요.
주변으로 에너지가 뭐가 돼요? 방출돼요. 자,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반응이요?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이거 1학년 때 또 나와.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한다고?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응물이 갖고 있는 어떤 절대값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100이야. 알았어?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50이야. 유지훈,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얼마만큼 에너지를 뱉어내겠어? 어? 그렇지. 맞아, 안 맞아? 이게 5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주변으로 어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게 열로 나오게 되면은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 알았어? 그러면 대표적으로 연소 반응을 통해서 장작 같은 걸 태우게 되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 내려가. 물질을 태우면 불이 막 생기니까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지. 그러면 생성물의 에너지가 어때? 높다라는 얘기야, 낮다라는 얘기야? 낮아졌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게 바로 뭐야? 나무를 태웠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나무의 에너지가 더 높다라는 얘기야. 그치? 맞아, 안 맞아?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해?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여기 나오죠? 반응물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고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생성물은 저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얘가 고에너지가 저에너지가 되게 되면 이 에너지 차이만큼 주변으로 에너지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가장 흔한 애가 열 에너지거든. 알았어? 그럼 열이 주변으로 방출돼야 한대. 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겠지. 열이 방출되니까. 그지? 알았어요? 정신 차리고.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하니까 주변의 온도는 높아진다. 알았어? 대표적으로 이게 뭐가 있어? 핫팩이 여기에 해당이 돼. 핫팩. 알았어? 핫팩은 너 이거 어때? 봉지 뜯어가지고 이렇게 어때? 쪼물락쪼물락 만지거나 흔들어주면 어떻게 돼? 너 왜 웃어? 너 이상한 쳐 맞아? 그럼 얘가 어때? 뜨거워지잖아. 뜨거워지면 얘가 안에 철이 있거든. 철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산화철이 될 때 열을 방출한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이 자식이. 왜 웃어? 선모형까지 하니까 웃겨가지고. 이 자식이. 빨리 봐. 그러면 얘들아, 얘가 지금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다라고 했잖아. 에너지가 높을수록 거기다 쓸래? 불안정한 애야. 뭐라고? 에너지가 높은 뭐라고? 그렇지. 연쇄살인범. 불안정한 애지.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는 얘네가 에너지가 많다라는 얘기야. 하지만 스님이나 목사는 안정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치? 에너지가 낮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는 안정, 에너지가 높은 상태는 불안정. 그 물질도 안정해지길 원하겠어? 불안정해지길 원하겠어? 당연하지. 그래서 이 발열 반응은 어때? 스스로 일어나는 반응이야. 이걸 우리는 전문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해? 자발적 반응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자연계에서 종류가 많을까 적을까? 많아. 생성물이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연소 반응 이거는 우리가 어때? 딱 와닿잖아. 물질이 탈 때 주변에 열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어때? 느낄 수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산이라고 하는 물질 잘 들어. 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염산 생각해봐. 니들 염산 먹을래? 염산 먹으면 어때? 병원 가야 돼. 알았어? 식도 다 타. 그럼 염기 먹으면 어떻게 돼? 내장이 녹아. 그럼 둘 다 안정한 물질이야? 불안정한 물질이야? 둘 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야? 낮은 상태야? 둘이 만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물이 돼.
물은 안 먹으면 뒤져. 알았어? 그럼 물은 안정화 물질이야, 불안정화 물질이야? 안정. 당연하지. 그러니까 산과 염기의 반응에서 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것도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그지? 자, 그리고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이거 나왔어, 안 나왔어? 요거 한번 써줄래?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화학식 좀 써줄래? 좀 써줄래? CaO가 산화칼슘이거든? 물은 H2O거든?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줄 알아? 얘가 돼.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Ca가로 H2. 이온 다 배웠잖아. 왜 처음 그러니까 봐. 너희 매번 시험 봐야 돼. 아니에요. 아예 어? 안 했어요. 이거 무슨 이온이야? 수산화 이온이야. 상하이네. 수산화 칼슘이라고 얘기해. 써 빨리. 무슨 칼슘? 수산화칼슘. 수산화칼슘. 그지? 그래서 산화칼슘의 용해 반응이라고도 얘기해. 자, 금속이 왜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 녹이 슬까? 산소와 반응이었어. 그치, 산소하고 어때? 결합을 잘하기 때문에. 결합을 왜 잘할까? 그게 안정하기 때문에. 그게 안정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산과 금속의 반응에서 뭐가 나오죠? 아까 어떤 개체가 나왔었죠? 이산화탄소? 아니! 이산화탄소 아니라고 했잖아. 산소? 수소. 알았어? 써. H2가 발생을 해. 알았지? 이거 좀 알아도. 자, 그럼 여기 봐봐. 샥 확대를 해볼게요. 연소 반응은 어때? 열 에너지하고 빛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산과 염기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 나왔어, 안 나왔어? 염산이 산이야. 수산화가 들어가는 애가 뭐야? 염기야. 그럼 얘는 내장을 녹이고 얘는 어때? 내장을 태우지. 불안정하지. 근데 얘네가 만나지 않니? 그럼 물과 뭐가 만들어져? 소금이 만들어져. 물과 소금이 만들어진다고. 안정한 물질이야, 얘네들은. 소금물은 안정하다고. 먹어서 안 죽어. 그지? 그래서 이때 열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산염기가 반응했을 때 이 물이 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해. 무슨 반응?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데 무슨 반응?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때 나오는 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무슨 열? 그렇지, 중화열이라고 얘기하면 돼. 써, 빨리 써. 중화열 방출. 그렇지, 중화열 방출. 됐어? 그럼 산화칼슘이 물에 반응한다는 얘기는 물에 녹는다는 얘기지. 녹는다를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했어? 용해. 이때 열이 나오니까 용해열 방출이라고 쓰면 돼, 안 돼? 돼. 알았어? 해열 흡수 같은 거 있는 흡수도 있어. 얘는 방출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핫팩, 핫팩 흔들면 어때? 뜨거워지잖아. 그리고 또 어떤 거 있냐면 요즘에 유튜버들이 이렇게 솔로 캠핑 혼자 가가지고 산 같은 데나 이런 데 가가지고 밥 해 먹잖아. 근데 취사를 하면 안 되잖아. 화재 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뭐 가져가? 햇반? 아니, 그 햇반을 가져가는 걸 익힐 수 있는, 그치? 물에다가 넣고 물 부어주면 얘가 어때? 이렇게 그치? 발열 용기가 막 이렇게 데워지잖아. 그 발열팩 같은 거. 그런 것도 일종의 뭐야? 발열 반응을 이용한 거야. 알았지, 그치? 됐냐? 그래서 자, 난방 및 조리, 음식 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때? 집에서 가스불을 연소해 가지고 가스를 태워 가지고 연소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면 이게 무슨 열이죠? 무슨 열이죠? 연소열이 되겠죠. 연소열은 무조건 방출이야. 알았어? 자, 요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거나 요리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해가 돼, 안 돼?
자, 손난로는 철가루하고 산소가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로 손을 따뜻하게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쓰는 무슨 팩? 그치, 핫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바를컵은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을 할 때 방출하는 어떤 에너지니까 요거는 무슨 열? 무슨 열? 무슨 열? 용해열. 알았어요? 용해열. 그지? 그 다음에 염화칼슘 제설제 나왔어, 안 나왔어? 너희들 눈 어제 많이 왔잖아. 그럼 도로에다가 어때? 도로 방치하면 어때? 꽝꽝 얼지? 요즘 같은 날씨에? 자, 그러면 지자체에서 뭘 뿌려? 제설제를 막 뿌리잖아. 도로에다가, 그치? 소금같이 생긴 거 본 적 있지? 그럼 이 제설제가 염화칼슘이야. 뭐라고? 염화칼슘은 화학식 어떻게 써? CaCl2라고 써. 알았지? 왜? 칼슘이 몇 가? 플러스 2가. 그 다음에 Cl이 마이너스 1가니까. 그지? CaCl2라고 써. 얘가 물하고 반응할 때 열이 방출이 된다고. 열이 방출되니까 눈이 얼어 녹아. 녹지. 알았어요? 눈을 녹인다고요. 그리고 소금물이 어때? 소금물이 잘 얼어? 아니면은 그냥 물이 잘 얼어? 너희들 바닷물 어는 거 봤니?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추워도 우리나라에서 바닷물 안 얼지. 소금물에 어는 점이 어는 온도가 더 낮아. 잘 안 얼어. 그럼 얘도 염화칼슘이 녹아있는 물은 영하 밑으로 더 떨어져야지만 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한 추위에서는 얼지 않는다고. 그럼 다 흘러내려가. 도로가 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뭐 할 수 있어?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제설제야. 알았니? 이해가 돼? 그러니까 모두 얘네들은 반응 후에 뭐가 나오는 거야? 열이 나오는 거야. 이거를 반응열이라고 얘기해. 무슨 열? 반응열을 방출해요.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요. 알았죠? 그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흡열 반응을 잠깐 볼게. 흡열 반응은 자,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는데 반응물의 에너지가 저에너지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고에너지야. 그럼 누가 불안정하다라고 했어? 에너지가 높은 게 불안정하다라고 했어? 낮은 게 불안정하다라고 했어? 네? 높은 게 불안정하다. 높은 게 불안정하지. 그럼 반응물은 이 정도 수준의 에너지를 갖고 생성물은 이 정도 수준에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러면 범진아,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20이고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60이라고 한다면 흡수. 그렇지. 얘가 이렇게 될 때 주변에서 어때? 40을 빨아들여야 되겠지. 40을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돼. 그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해.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해. 그럼 흡열 반응은 주변에 있는 열을 빼앗아서 생성물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주변에는 열을 빼앗기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내려가지. 그럼 우리는 어때? 춥지. 알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에너지를 어때?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밑줄. 이해가 되니 안 되니? 그럼 흡열 반응은 생성물이 어때? 불안정한 상태니까 자연계에서 이 반응이 많을까 적을까? 적지. 누구나 불안정한 상태를 원하진 않기 때문에. 알았지, 그지? 그래서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 몇 개 안 되니까 요거는 그냥 외워. 알았어? 근데 광합성은 너희가 이해하기 쉬워. 얘들아,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랑 물하고 반응을 해서 뭘 만들어주는 거야? 뭘 만들어주는 거야? 포도당을 만들어주는 게 광합성이야. 맞지, 그지? 그러면 이 반응물에 해당하는 이 CO2랑 물의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량이 포도당의 에너지량보다 어떻단 얘기야?
낮다란 얘기거든. 그러면 얘는 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빛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광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뭘 흡수하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치. 빛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어쨌거나 에너지를 흡수해서 되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너희들 탄산수 나트륨. 이게 뭔 줄 알아?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 너희들 혹시 집에서 빵 만들어 보지 않았지? 집에서 부모님이 빵 같은 거 만들어 주시는 분 있어? 그냥 사 먹지. 그럼 빵 만드는 거 본 적 있어 혹시? 안 봤니? 자, 빵은 밀가루를 어때? 반죽을 해. 나도 직접 본 적은 없어 솔직히. 이 안에다가 뭘 넣어? 여러 가지 맛있는 어떤 재료를 넣고 이 안에다가 뭘 넣어? 식소다를 넣는다고. 소다를 넣어. 그치? 그리고 어디다가 넣어? 오븐에다가 넣잖아. 그럼 오븐에 뭐가 있어? 열이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식소다가 분해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 얘가 열을 가하게 되면 열 분해가 됐을 때 이산화탄소가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 그래서 우리 빵의 단면을 딱 잘랐을 때 어떤 모양이 보여? 구멍이 뽕뽕뽕뽕 이렇게 되어 있지. 그게 이산화탄소 때문에 구멍이 뚫리는 거야. 알았어?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그 뽑기 알지? 달고나. 달고나 설탕 어때? 국자에다가 녹여가지고 하얀 가루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부글부글 끓으면서 얘가 부풀어 오르잖아. 그게 바로 이거야. 열 분해야. 열을 가했을 때 분해가 된다고. 그러면 열을 가했다는 얘기는 열을 줬다는 얘기잖아.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알았어요? 열을 줬을 때 얘가 어때?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탄산수 나트륨의 열분해에서 뭐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도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써. 열분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쓰라고. 쓰라고. 이산화탄소 방출이라고 쓰라고. 이해됐어요? 얘들아. 소금은 찬물에 잘 녹아, 따뜻한 물에 잘 녹아. 그 말은 뭐야? 열을 줄수록 잘 녹는다는 얘기야. 아까 얘기했었지. 용의 열은 무조건 그치? 이거는 흡열이야. 그래서 알았어? 아까 산화칼슘은 발열 반응이지. 걔는 찬물에 잘 녹아.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얘는 소금과 물의 반응 무슨 반응? 용의 반응. 그럼 용의 열을 얘는 뭐해? 그치, 흡수하는 거지. 써. 용의 열 흡수.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니까 광합성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수산화바륨하고 염화암모늄하고 질산암모늄의 물의 반응도 요거는 좀 몇 개 안 되니까 좀 외워. 자, 물의 전기분해는 뭐예요? 물을 전기분해하면 뭐하고 뭐로 쪼개져요? 수소하고 산소로 쪼개져요. 그때 뭘 줘야 된다는 얘기야? 전기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공급해야지만 어때? 수소하고 산소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공급한다는 얘기는 뭐야? 그 전기 에너지를 얘가 흡수한다는 얘기지. 이용하기 위해서.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할 때는 뭘 흡수하고? 광합성이니까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치? 탄산수 나트륨을 가열하게 되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분해가 되죠. 그 에너지가 바로 뭐죠? 무슨 에너지죠?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이 되니까 단면이 이렇게 뽕뽕뽕뽕 구멍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런 흡열 반응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 있을까? 냉각팩이 여기에 되겠죠. 냉각팩.
알았어? 냉각팩은 우리가 여름에 써, 보통 겨울에 써. 여름에 써야지. 쿨팩.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흡열 반응은 냉찜질팩 나왔지. 알았어요? 자, 질산아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서 통증을 뭐 시켜요? 완화시킨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뭐 우리 타박상이나 이런 거 근육통 같은 거 있을 때 이런 파스 같은 거 있잖아. 그치? 뜨겁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 온열 파스도 있지만 뭐도 있어? 쿨 파스도 있지. 맞아 안 맞아? 이해가 되니? 우리가 그리고 이제 가게 앞에 한여름에 아스팔트 노면이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지. 그럴 때 아저씨들이 나와서 거기다 뭐 뿌려? 물 뿌리잖아, 물. 소금을 왜 뿌려? 물 뿌리잖아, 물. 그 물이 어때? 기화가 되면서 어떻게 되지? 주변의 열을 빼앗아가 안 빼앗아가? 빼앗아가니까 순간적으로 어때? 시원해진다고. 기화열 흡수지. 그러니까 너희 수영하다가 뭐 바다에서 수영을 하던 아니면 강에서 수영을 하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건 수영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 물기가 묻은 상태로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 그 물이 내 체온을 어때? 빼앗아 간다고. 증발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때? 한기가 느껴 안 느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놀이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하지 않고 여름에 하잖아.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 흡열 반응이야. 알았습니까?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상태 변화도 발열 흡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태 변화도. 자, 이해가 되니? 그래서 흡열 반응 여기 나왔어 안 나왔어? 자,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다. 그치? 그러니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주변으로부터 뭘 흡수해야 된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자, 상태 변화에서도 에너지 출입이 있어 없어? 있어. 자, 여기 봐. 자, 고체, 액체, 기체. 맞아? 자, 고체가 액체 될 때 열 가해야 되지. 액체가 기체가 될 때도 가열해야 되지.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될 때도 가열해야 되지. 왜냐하면 에너지는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어때?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럼 이거의 어떤 역과정은 자, 이때 열을 방출한다 이 말은 냉각한다라는 얘기잖니. 그죠? 마찬가지로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도 냉각을 시키는 거 아니니?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것도 냉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열이 어때? 낮아졌다라는 얘기는 냉각시켰다라는 얘기는 주변으로 에너지가 나갔다라는 얘기야? 아니면 주변에서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주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때?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져야 돼. 근데 봐. 냉각시켰다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뭐야? 방출이지. 이거는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고.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고?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가열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야, 요즘에 에스키모인들이 이글루에서 살아? 걔네들도 어때? 집 짓고 살아오냐? 알았어? 근데 옛날에 이글루 얼음집 알지? 얼음집에다가 에스키모인들이 뭘 뿌리냐면 한겨울에 물을 뿌려 바닥에다가. 그럼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 얼겠지. 그러면 액체가 고체로 어때? 응고가 되겠지. 응고열이 나온다고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떨어지지만 주변으로 그 에너지가 열로 나와 안 나와?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면 주변에 열이 나오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갈 때는 에너지가 주변에서 흡수가 되니까 주변의 온도는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응고 야 뭐야 이거
아니 상태 변화가 뭐냐고. 액화살표 고라고 써 빨리 모르면. 액화는 기화살표 액. 알았죠? 어? 자, 에너지는 고체가 제일 낮고 액체고 이거는 기본 베이스야 지금. 에너지가 낮아지잖아, 그치? 이런 반응은 무슨 반응이라고? 발열 반응이고 반대로 융해는 뭐예요?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기화는 액체가 기체가 되거나 승화는 고체에서 기체 다 돼. 이런 반응은 뭐가 돼? 흡열 반응이고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땐 주변의 온도가 주위 온도가 낮아진다. 얘는 주위 온도가 높아진다. 이해됐어 안 됐어? 자, 숙제는 35페이지부터 이 단원 끝까지인데 40쪽까지. 알았지? 40쪽까지. 자, 질문. 지훈아 질문. 진짜?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